음식물이 편도 홈 사이에 끼게 돼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이런 누런 덩어리 입동이라고 하죠. 이거는 양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심한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편도의 홈을 본인이 막대기를 통해서 헤집으면서 제거를 하게 되면 편도의 홈이 더 커지게 됩니다. 더 많은 편도 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제거를 해볼 만한 방법으로는 입냄새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편도 결석의 그림을 보시면 대왕 편도 결석 사진인데요. 여기가 오른쪽 편도 부분이고 여기가 왼쪽 편도 혀가 있고 목젖이 있어요. 편도는 조직은 림프기관으로 외부의 물질로부터 방어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편도가 목감기라고 하죠. 잦은 편도염을 앓을 경우에는 이 편도 표면들이 되게 울퉁불퉁해진 마치 달 표면처럼 그 경우에는 음식물이 편도 홈 사이에 끼게 돼요.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이런 누런 덩어리 입동이라고도 하죠. 누런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악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치를 오래 안 하면 당연히 입냄새가 나겠죠. 이거는 양치를 할 수 없는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편도 크기가 크신 분들은 아무래도 음식물들이 닿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편도 결석이 좀 잘 생기겠죠. 그리고 잦은 편도염을 앓으신 분들은 편도 표면이 다른 분보다 좀 울퉁불퉁하고 홈이 파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남들보다 편도 결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육안으로 관찰이 되기도 하지만 설편도골이 아래쪽에 있는 편도 부분에 이렇게 편도 결석이 생기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만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편도가 자세히 보면 거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울 앞에 사서 벌리게 되면 우리 편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벌리는 것으로는 편도 전장이 잘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는 숟가락 같은 걸 이용해서 혀를 이렇게 누르면서 소리를 내면 거울을 비친 편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도를 확인했는데 약간 색깔이 뭔가 하얀색 바발 같은 게 껴있다 하면 편도 결석이 이쪽 부분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런 이물질이 껴 있으니까 당연히 목 이물감이 가장 큰 증상입니다. 그리고 양치하고 갑자기 기침하다가 노란 알갱이가 나왔다고 이걸 사진 찍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목 이물감이나 구취 또는 이상한 알갱이 발견 등으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편도 결석이 너무 심하고 너무 깊게 박혀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제거를 하려고 해도 제거가 잘 되지 않고 심한 악취 때문에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제거를 해볼 만한 방법으로는 첫 번째로는 가글이 있습니다. 일단 대부분 가글을 한다고 하면 그냥 양치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입안에만 오물오물하고 뱉어내는 가글을 대부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도 결석을 제거하기에는 올바른 가글은 아닌 것 같아요. 편도 결석을 제거할 수 있는 올바른 가글법은 방금 방법과 같이 편도가 혀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 위로 천장을 보듯이 목구멍까지 가글 이렇게 하면서 이 편도 부분을 살짝살짝 눌러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표면에 있는 가벼운 편도 결석은 자연스럽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렇게 기침을 통해서 압력을 통해서 여기 붙어있는 편도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시중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만 물총 같은 타입이 있더라고요. 그런 타입은 편도에 덜 영향을 끼치면서 편도 결석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도 결석이 잘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까운 이인 효과에서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도의 홈을 본인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집으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편도의 홈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많은 편도 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편도 조직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에는 피가 나거나 편도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제거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서 막 누르는데 이게 혼자 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거울을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작을 할 수도 없고요. 정상 조직을 건들게 될 경우엔 편도에 피가 나서 더 부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비염이나 축농증 코 문제로 입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코가 막히신 분들은 입으로 자꾸 구강호흡을 하세요. 그러면 생리적으로 입안이 건조해지면 입냄새가 날 수 있거든요. 코가 막혀서 입으로 숨쉬는 분들이 입냄새를 많이 호소하십니다. 또 축농증이란 질병이 있는데
눈 밑에 이렇게 동굴들이 있어요. 이 동굴에 찐득한 콧물이 이렇게 차 있는 경우 목 뒤로 우렁가래나 초록색 가래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자체로도 입냄새를 유발할 수 있어요. 가래 자체가 여러 세균이나 병균이나 오염물들이 때문에 그 자체로 냄새가 날 수 있고 가래가 껴있으면 아무래도 구강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입냄새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는 비염이라고 하는 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 대표적인 건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콧구멍을 나누는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비중격 만곡증이 콧살이 커져 있는 합의각계 비유 또는 축농증 등등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코가 뭔가 답답하거나 불편하면 그냥 비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각각의 질병에 따라서는 수술로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비염도 예음악 있습니다. 꽤 많이 있으시고요. 단순한 알레르기 비위험만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100% 완치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삶의 질이 개선이 되는 알러지 증상 완화 효과는 누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격 만곡증이 하고 콧구멍을 나누는 벽이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양쪽으로 숨으려 되는데 양쪽으로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의 휘어진 벽을 바로 잡아주면 양쪽으로 숨 쉴 수 있게 되고 수술 후에 엄청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능히 콧구멍을 나누는 가운데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분이었고 합의가게라는 콧사들도 많이 부어있고 콧물도 많이 있는 거죠. 이분은 비중격 만곡증 알레르기 비염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휘어진 부분을 교정을 해주고 옆에 코사도 적당히 줄이면서 수술 후에 오른쪽 왼쪽 코 안쪽 상태입니다. 공간이 아주 넓어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알레르기 증상 자체가 100% 없어지진 않았지만 아주 만족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비염이라고는 우리 코 안쪽을 교정하는 수술인데요. 우리 코는 우리 몸에서도 모세혈관이 아주 풍부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출혈이 있을 수 있어요. 솜을 꽉 막아두는 힘든 과정을 비염 스스로에는 겪어야 합니다. 물론 코를 푼다거나 판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주의 상황도 잘 지켜주셔야 하고요. 우리가 매일 외출하고 나오면 세수하거나 양치를 하죠. 외출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하루에 한 번 코 세척을 하는 것은 건강한 코 관리를 위해서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 안에는 미세한 먼지들이 여러 알레르기 항원을 오염물들이 코토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코 세척을 하게 되면 코 안의 자정작용을 도와주고 점막 들림 관리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으신 분들은 코 세척을 통해서 호가 많이 편해졌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코 세척을 하는데요. 코 세척기는 일반 약국에서 거나 구입하셔도 되고요. 생리식염수가 따로 있을 거예요. 이 생리식염수는 한 30에서 35도 정도의 미지근한 정도로 데워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세수대 앞에 섰다고 생각을 하고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코 세척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개는 한 45도 숙여서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아소리를 내면서 코 세척기를 짜줍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소리를 잘 내야지 입천장이 위로 올라가면서 코 세척 물이 목 안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압력을 너무 세게 짜게 되면 귀로 코 세척액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45도 숙여서 아소리 내면서 음악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볍게 살짝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양쪽 코를 막고 세게 풀게 되면 이 남아있는 코 세척액이 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세게 막진 말고 가볍게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일반적인 코 세척 방법이고요. 우리 축농증 환자들 예를 들어서 코가 자꾸 뒤로 넘어간다는 누렁 코가 나온다든지 코가 목에 걸린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축농증 환자인 분들 경우에는 눈 밑의 동굴에 이렇게 농이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코 세척 방향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좋은데요. 우리 눈 밑의 동굴의 입구 부분을 향해서 코 세척액을 쏴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오른쪽 축농증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는 이런 식으로 코 세척을 썼다면 지금은 이 방향으로 충동증 코 세척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축농증 있다고 들으신 분들 아니면 누렁 코가 나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오거나 콧물이 자꾸 목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방향으로 한번 코 세척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누울 때 코가 막히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불의 진드기 때문일 가능성도 아주 없다고